2025 선교한국대회를 4달 앞두고 대회를 주관하는 선교한국체육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회 갈등 해소와 공동체 화합이 현 시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과거 한국교회를 하나로 모았던 조용기 길선주 목사의 연합정신을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를 포함한 3개 단체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속성에 대해 나누며 진정한 평화통일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미주 뉴저지 한인 여성 목회자협의회가 제2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전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1988년 첫 대회 이후 37년간 약 3만 6천 명의 선교사를 동원한 선교한국대회. 한국 선교사 80%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큼 대표적인 청년 선교 동원 운동입니다. 선교한국이 오는 8월 제19차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선교한국의 최엽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시작된 선교한국 대회는 지금까지 약 3만 6천 명의 선교사를 동원한 한국 대표 청년 선교운동입니다. 선교한국이 오는 8월 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19번째 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교한국을 이끌고 있는 최엽 사무총장은 대회를 준비하며 청년들의 신앙 현실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90년대 초반 학번이라서 제가 2002년 대회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운을 받고 선교제에 나갔다가 제가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청년들의 처한 상황일과 그리고 전반적인 교회 하강과 침체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울분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선교한국은 대회의 전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청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선교 비전을 자연스럽게 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크쇼, 미셔널 세바시와 다이나믹 선교 체험관,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선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이해하게 되고 헌신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그 유기적인 연결고리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한국은 대회 이후에도 청년들의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선교사의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한 펀딩 프로그램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설명입니다. 선교한국 대회 마친 후에 청년 결혼 선교, 청결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펀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청년들에게 와라, 헌신해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납득과 설명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도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최 사무총장은 최근 청년들이 절망과 침체를 느끼는 이유를 신앙의 약화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한국 대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세상의 희망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시기인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참 그때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한국 대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 선교한국 대회는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선교한국은 대회 피드백을 듣는 청미선을 통해 의견을 수립했고 장소 선정과 청년들의 고민을 완화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선교적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강사진과 찬양팀을 초청해 예배를 통해서도 선교적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을 앞둔 선교한국 대회는 침체된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희망을 되새기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국가적 혼란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던 길선주 목사와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1992년 8월 15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9.2 세계 성령화 대성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도들이 성령을 주제로 모였고, 이는 아프리카, 미주 성령화 대성회 등 세계를 향한 성령 대장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주최했던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길선주 목사와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을 주제로 성령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 길선주 목사님과 여의도 수목교회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1992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세계 성령회대를 통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임했던 성령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연구원 안준배 원장은 9.2 세계 성령화 대성회 당시를 회상하며 분열된 한국교회를 연합해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운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을 후배 목회자들이 닮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틀 동안 90만 명 이상 모이고 또 기타 행사를 통해서 10만 명, 그래서 100만 성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조용기 목사님이 강사가 되시니까 초교파적으로 모여들고 그다음에 평신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라는 위대한 한국의 건축가가 지어낸 한국 교회를 보수하고 그리고 증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편 초기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핵심이었던 길선주 목사의 메시지와 삶을 분석한 배진기 박사는 교회 성장만을 고민하는 지금 세대 목회자들과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길 목사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회와 내 메시지 그리고 길선주 목사가 가져둔 구도적 열정인 그분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목회자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구도적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십니까? 성령 포럼에 모인 목회자들은 성령운동의 소중한 유산을 발전시켜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남과 북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평화로 이룬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 속에 담긴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 나누며 평화로 이룬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단어를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 지난해 1월 북한은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두 국가라는 새로운 한반도 국가 개념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군의 마지막 정부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이들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사라진 상태. 이런 가운데 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를 포함한 3개 단체가 모여 2025 기독청년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김진수 총무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져 이제 통일을 그리지 않는 세대를 자주 목격한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청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떠올리는 어떤 감각과 또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감각을 좀 연결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아니면 이게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감각보다는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통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아카데미는 통일을 대전제로 매년 달라지는 국가 정세와 그 해의 이슈와 키워드를 분석해 강의를 구성하고 주제에 대한 현장 체험과 참석자들의 세계관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올해는 평화라는 키워드가 선정됐고 첫 시간 왜 평화가 중요한가란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실행위원 조영미 박사는
평화라는 단어는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평화에 내재된 속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와 폭력이 완전히 반대에 있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평화는 때로는 폭력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폭력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 평화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되면 통일의 키워드를 꺼내 접목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이달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총 7번의 강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프로그램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나가사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양혜진 회장의 연임을 축하하며 지역 내 여성 목회자들의 연합과 적극적인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미주 뉴저지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2회 창립 기념 및 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6일 뉴저지 길교회에서 드려진 이번 예배는 뉴저지 지역 여성 목회자들은 물론 뉴욕 지역 여성 목회자들까지 함께 자리하여 교제와 격려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온 양혜진 목사는 연임 소감을 밝히며 지난 회기에 대한 겸손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회기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나면은 우리 영성도 잘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미주와 또 뉴저지가 연합해서 일부 예배는 하정민 목사가 전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건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2부 취임식에서는 회장 양희진 목사와 부회장 이화진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진아 목사는 축사를 통해 협의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표했으며 이추실 목사는 권면을 통해 여성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굳건히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한 미주 뉴저지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여성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전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마루 아트센터에서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한편 전시 수익금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을 통해 수용자 자녀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금속 부품을 이용해 조형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드는 메탈 아티스트 김희식 작가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조형 캘리그라피 작품과 스탠드, 분경, 파이프 실로폰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김 작가는 부활절을 앞두고 관람객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며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조형 캘리그라피에 담겨서 삼천리 방방곡곡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발휘되고 대대손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달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준비해 예수님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전북노회가 제184회 정기노회를 열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연합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전주 금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노회에는 전북 지역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 전북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일어나서 세대 시내를 건너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전북노회 부노회장 이재현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순종의 결단 앞에 선 존재라며 믿음으로 영적 세대 시내를 건너 복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정기 회무를 이끈 전북노회장 송종창 장로는 전북노회는 지역 여러 노회의 모체로서 연합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계에 신뢰를 주는 노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노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노회를 만들어가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잘 아우리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노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회무에서는 목사 안수 예식과 총회 총대 선거가 진행됐고 규칙 개정 논의, 각종 사업 현안 보고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새맘 출판사 대표 장춘옥 작가가 신간 살다를 출간했습니다. 책 살다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깊이 성찰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장 작가는 교직에서 은퇴한 뒤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 다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면 언젠가는 도달해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작가는 이번 책을 통해 욕망을 쫓는 시대를 넘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의미와 방향성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기가 본격화됐지만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4%대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7%에서 4.52%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오는 5월을 비롯해 연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출 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땅 꺼짐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안전담당 부서 등은 지난 15일부터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찰은 내달 15일까지 5주간 이어지며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공사 중지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7일 국내 연구진이 주축인 국제 컨소시엄은 미국 미주리대와 고성능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주리대의 열출력 20메가와트급 차세대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연구로 설계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역수출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3주에서 4주 안에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45일 휴전안을 거부하고 포괄적 협상을 통한 종전안을 제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협상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야는 현지 시간 17일 TV 연설에서 더 이상의 임시적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하야는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비롯해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포괄적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상승은 둔화했지만 쌀과 같은 식료품 고물가는 지속됐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쌀 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92.1%나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저녁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5도, 부산 19도, 제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시청자 여러분 모두 경건하게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